딩딩딩딩딩딩딩.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에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가 마치 불난 전화기처럼 쉬지 않고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화면에서 강한 빛이 튀어나오듯 제 눈을 찔렀습니다. 지우의 사연방새 댓글 999개, 시댁 가족방 새 메시지 82개, 친정엄마 부재중 전화 5통, 교회 김권사님 부재중 전화 2통, 화면 위쪽에는 작은 숫자로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7분. 뭐야 이게. 제가 잠든 동안 세상이 혼자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새 댓글 999개라는 건 1000개가 넘는다는 뜻이었습니다. 1000개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로 보면 감이 안 오지만 새벽부터 지금까지 6시간 동안 1분마다 3개 이상의 댓글이 계속 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눈 감고 숨 쉬는 그 시간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글을 남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눌렀습니다. 어제 올린 그 문제의 영상이 제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들은 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목 아래 굵은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회수 243만 회, 243만 회. 우리 아파트 단지 전체가 1500가구쯤 됩니다. 각 집에 3식구씩 산다고 쳐도 사람이 5000명쯤 될 텐데 이 숫자는 그 5000명의 400여 배가 넘는 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가 55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제 영상을 본 사람 수는 강남구 인구의 약 4배 반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야? 손끝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떠 있는 새 댓글 하나를 눌렀습니다. 작가님, 이거 시어머니 들으면 집안 난리 나겠어요. 진짜 실화 맞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쭉 내려갔습니다. 집안 난리 나겠어요. 이미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난리 나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쿵 하고 무게 있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우야, 자냐? 저는 반사적으로 휴대전화를 이불 속에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아, 앉아요, 어머님.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귀 안쪽에서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제발, 아직은 모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날 하루가 끝날 때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몰래 숨겨둔 이야기들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있었고 댓글창이 터진 것과 동시에 시댁 단톡방도 함께 터지고 있었다는 거리요. 아침이 되어도 몸 곳곳에서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저는 계속 거실을 기웃거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끓어오르며 뚝배기 가장자리로 거품이 넘실거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거품을 걷어내다가도 자꾸만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님은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신문을 폈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곤 하셨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너 오늘따라 더 긴장해 보인다? 그냥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잠은 누워있으면 오게 돼 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다. 어머님 말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오늘은 괜히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머님, 먼저 드세요. 저는 잠깐 방에 들어갔다 올게요. 또 방에 들어가? 얘는 집에서도 방에만 있으려고 한다니까. 어머님 투덜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친정엄마와의 대화창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 예전 직장 동료들 단톡방, 그 밑으로 보라색 배경의 작은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댁 가족방, 그 옆에는 여전히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새 메시지 82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 방을 눌렀습니다. 가장 위에는 신우이가 올린 캡처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노란색 썸네일, 굵은 글자로 쓰인 제목. 밥상머리에서 들은 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굵은 숫자, 조회수 243만 회. 그 사진 아래 신우이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집 얘기 아니냐? 키읔키읔. 말투랑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음. 눈앞이 잠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밑에는 시고모 이모티콘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 나도 이거 봤어. 친정은 손님이라고 하는 거 언니가 맨날 하던 말 아니야? 여기서 언니는 당연히 어머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프로필 사진 옆에는 아직 아무 말도 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의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맨날 듣던 채널. 그거 맞지? 뭐였더라, 지우의 사연방인가? 키읔키읔. 그 뒤에 신우이가 바로 붙였습니다. 맞아, 그거. 엄마가 이어폰 끼고 설거지하면서 듣던 그 채널. 이게 진짜 우리 집이면 엄마 완전 유튜브 스타 시어머니네. 키읔키읔. 휴대전화를 쥔 제 손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님 이름 옆에 말풍선이 떴습니다. 누군가 글을 쓰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몇 초 뒤 짧은 한 줄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해라. 짧은 문장이었는데도 단단하게 눌러 적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신우이가 머쓱한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엄마, 농담이야 히읗히읗. 그래도 진짜 상황은 좀 비슷해서 놀랐어. 잠시 조용하더니 이번에는 시아주버니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집 얘기 맞다고 본다. 근데 이 정도로 쓸 정도면 그 며느리 상처도 보통은 아니었을 거야. 그냥 서로 좀 조심하면서 살자. 화면을 내려보니 남편 메시지가 뒤이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더 말하면 지우 힘들어하니까 그만하자. 지우 힘들어하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간이 뜨거워졌다가 바로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미 다 아는 거네. 그때 다른 방에서도 알림 숫자가 반짝였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모임. 그 방을 눌러보니 거기에도 제가 만든 그 썸네일이 딱 캡처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영상 보셨어요? 요즘 며느리들 사연이라는데 너무 실감나요. 우리 교회에도 혹시 이런 집 있지 않을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간 걸까? 댓글창이 터졌다는 말은 숫자만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꺼내놓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 있다가도 자꾸만 거실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리모컨이 멈췄습니다. TV 화면에는 아침 종합 뉴스가 끝나고 짧은 문화 코너 같은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쪽 자막에 이런 글씨가 뜨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화제의 며느리 사연 유튜브 채널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최근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연형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노후 외로움, 가족 간 오해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쪽에는 작은 네모 상자들이 모자이크처럼 떠 있었고 각 상자마다 썸네일 이미지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매번 사용하는 주황색 배경과 흰 글씨 조합이었습니다. 글자는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색감과 구성만으로도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거 제 채널이다. 어머님의 손에 들린 리모컨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이거 너도 보냐? 저는 부엌에서 수건을 쥔 채 천천히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요즘 이런 채널이 많아졌네. 어머님은 눈을 화면에서 떼지 못한 채 말씀하셨습니다. 진행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속에 담아둔 말을 대신해 준다며 이 채널들을 사이다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시어머니 세대를 모두 악역으로 만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리모컨을 돌리려던 손이 채널을 바꾸지 못하고 허공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어머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우야, 어머님 눈가에 빛나는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들 다 누군가 집 이야기잖니? 네, 어머님. 내 영상도 저런 것 중 하나지? 저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네, 어머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웃음인지 쓴웃음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 댓글에 뭐라고 다니? 저는 정말 솔직해져야 할지 조금만 말해야 할지 순간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욕하는 댓글도 있고요. 저런 시어머니는 정말 반성해야 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근데 그게 꼭 어머님 한 분을 향한 건 아니에요. 다들 자기 집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쓰는 거니까요. 어머님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래도 그중 몇 개는 나랑 닮았겠지. 어머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다, 지우야. 내가 한 말들이 그냥 옛날식 말투라고만 생각했었다. 친정은 손님이다. 반찬 많이 가져오지 말라. 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였다. 그게 그냥 며느리 교육이라고 믿고 살았다. 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내 영상을 듣다 보니까
그게 누군가 가슴에는 칼처럼 꽂힐 수도 있겠구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두었던 어머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작게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교회 김권사님, 어머님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네. 어머님은 잠시 전화를 쳐다보다가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 전화기 너머로 크고 또렷한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형님, 요즘 유튜브에서 난리난 그 며느리 채널 들어보셨어요? 어머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아, 역시 형님도 아시구나. 거기서 친정은 손님이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형님 생각났다니까요. 형님이 예전에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친정은 하루 이틀만 오는 손님이다 하면서요. 그쵸?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권사님, 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 형님?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이따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형님, 혹시 그 채널 형님 며느리도 듣나요? 요즘 며느리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한다던데. 네, 권사님. 이따가 말씀 나누지요. 어머님이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뚝, 거실에 짧은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은 휴대전화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이제 교회 사람들까지 다 아는구나. 그 말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확인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 사이에서 어머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나는 말이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어떤 시어머니가 이랬다.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남 얘기처럼 들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어머님이 허공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왜 그런 영상을 올렸는지는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근데 지금부터는 내 얘기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것 같다. 교회 사람들도 알고 친척들도 알고 이제 아마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되겠지. 어머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상의해야 할 것 같다. 셋이요? 그래. 너, 내 아들, 그리고 나.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릭, 철컥. 원래라면 퇴근 시간에는 이르지만 그날은 남편이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왔냐? 어머님이 평소보다 조금 힘 빠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괜찮을 리가 있냐? 어머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들어와 앉아라. 우리 셋이 조금 얘기를 해야겠다.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람 3명뿐인데도 거실이 꽉 차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지우야, 오늘 댓글 봤지? 네, 어머님. 단톡방도 봤지? 네. 텔레비전도 봤고 권사님 전화도 받았다. 이 정도면 이제 남의 얘기라고 도망갈 수는 없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랑 지우가 아까 방에서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 이 영상 비공개로 돌릴까 말까 하는 얘기요. 어머님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 남편이 제 쪽을 한번 보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 욕하는 댓글도 많고 엄마 말투 가지고 막 욕하는 글들 보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지우도 힘들어하고요. 어머님이 잠시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화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김대리, 요즘 유튜브에서 도는 이 채널 아나? 사연 읽는 사람 목소리가 자네 와이프랑 비슷하던데? 키읔키읔. 설마 맞지는 않겠지? 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는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말았어요. 남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저도 사람들 앞에서 엄마 욕먹는 건 정말 못 보겠어요. 어머님이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내 입장도 이해한다. 근데 어머님이 제 쪽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지우야, 너는 이 영상 지우고 싶냐?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본 영상이에요. 밥상머리에서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쌓였던 것들 처음 다 꺼내본 거라서요. 사람들이 너 잘못 아니다. 내가 겪은 거 맞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처음으로 조금 살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래, 그럼 지우지 마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우지 말라고 했다. 내 상처가 지운다고 사라질 것도 아니고 그날 내가 한 말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머님 목소리에는 기묘한 담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 어머님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억하는 내 모습만 영상 속에 들어가 있었잖니. 이제는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도 한 번쯤 그 채널에 들어가게 해다오. 저는 숨이 멎은 듯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살던 시대에는 며느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지, 그 얘기도 한 번쯤은 누군가 들어줬으면 한다. 어머님의 눈빛이
어쩐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를 준 시어머니가 아니라 상처를 물려받은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우야, 내 채널이 내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곳이 되면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이 원하시면 어머님 이야기 제가 써볼게요. 어머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좋다. 조건 하나 더. 또 있어요? 있지. 어머님이 손가락을 하나 더 펴셨습니다. 그 영상 제목이랑 내 이야기가 들어가는 새 영상 제목은 나랑 같이 상의해서 정하자. 나만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는 말고. 저는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같이 정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제 휴대전화가 짧게 한번 울렸습니다. 메일 하나가 새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팀 지우의 사연방 방송 출연 제안 재확인.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 앞에 제 얼굴을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둘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사부는 댓글창이 터진 날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는 그날이 내 혼자만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부에서는 어머님과 제가 한 마이크 앞에 앉아 처음으로 같은 이야기를 녹음하려고 했던 그날 두 사람의 첫 녹음날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